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 모실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해온 10만인 클럽 회원은 전 동국대 교법사이신 진우 스님입니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이 자승전 총무원장의 사망을 소신공양으로 규정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진우 스님을 모시고 이 문제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또 조계종이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취재했고 단독 기사를 쓰기도 했던 오마이뉴스 박수림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국과수에서 자승의 공식적인 필적이다 라고 아직 발표가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그죠? 기자님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에 대한 발표는 있었는데 필적 감정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발표를 그때 당시에 차 위에 있었던 두 장의 메모도 자승의 필적이 맞다라고 확인해 준 사람들도 조계종 관계자였고 그리고 그날 그러니까 자승의 소신공양이 발표되기 전에도 조계종에 의해서 발표되기 전에 은정 인사로 보여져요. 은정 불교재단의 인사로 보여지는 자승의 지인이 자승의 숙소였던 은정 불교문화재단의 자승의 숙소로 가서 자승이 그 전에 한번 여기를 열어보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기억을 해서 그때 입수한 유서들로 보여지는 메모들을 많이 가져왔나 봐요. 그 중에서 몇 장만 공개를 해준 거죠. 맞아요. 10장 중에 3장. 그것도 웃긴 거죠. 아니 방화 현주 건조물 방화 사건 그리고 문화재 방화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그 당사자의 숙소를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지인이 증거물을 가져와서 조계종에 줘서 조계종에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형사사건으로 보면 증거 훼손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증거 인멸로도 보여질 수 있거든요. 경찰의 완벽한 책임 방기인 거죠. 그리고 이 유서 이야기는 후반에 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얘기 나온 김에 좀 뭐 계속 이어가면 어떨까 싶고요. 우선 그 박 기자 그 오마이 TV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좀 유서 내용이 어땠는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그 소개해 주면 어떨까요? 네, 그 유서가 총 2번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공개가 됐던 유서는 사고 직후에 자승 스님의 차량에서 발견된 그 메모 형태의 유서 2장이 발견됐습니다. 한 가지는 그 칠장사의 주지 스님인 지강 스님에게 쓴 유서였고요. 뭐 이곳에서 세연을 끊게 돼서 뭐 좀 민폐가 많았다. 뭐 불탄 건물은 우리 뭐 상좌들이 복원을 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다른 한 건은 경찰에게 쓴 유서였는데 뭐 검시할 필요 없다. CCTV에 다 녹화가 돼 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내용의 유서였습니다. 어떤 스님은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유서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는 그 차량에서 발견된 유서에 보면 경찰에게 내 죽음은 자살이니 조사하지 마라. 라고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친 거죠. 쳐준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하고 굉장히 틀어지고 그거에 걸맞게 또 조계종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지인이 발견했다고 하는 은정의 노스님이라고 하는 내지는 이제 지인 스님들 중에 노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제공한 그 유서의 내용에 보면 상자 4명에게 2억씩 해서 토구를 복원을 해라. 25년까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조계종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가이드라인을 2개를 이제 던졌습니다. 하나는 그 장소가 불탄 장소가 비전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 처음에 보도는 요사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요사체라는 말이 그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 요사체라 그러면 저도 그리고 다른 일반인들도 가서 묵을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은 안가처럼 특별히 VIP들을 VIP들이 머물다 간 숙소예요. 그래서 일반인들, 일반 대중들이, 일반 신도들이나 종무원들이 묵는 숙소하고는
한 100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곳이죠. 일반 요사체는 한 한두 평 정도 되잖아요. 사실 예, 예. 조그맣잖아요. 근데 건물 하나기도 하고 거기 그리고 비전은 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해수국사 B라고 하는 우리 국가 보물 예, 예. 488호를 지키는 곳 그리고 그곳과 가까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비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예,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났을 때 그 흙대리석으로 만든 그리고 비석이잖아요. 해수국사의 행장을 담은 글씨들을 거기다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세각을 해놨다고 아주 세밀한 조각들이 있기 때문에 열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아마 소방관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거고 그래서 요사체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요사체라고 부르고 있고 또 그 운정 불교문화재단에서 발견된 그 메모에 보면 그 상자들한테 토굴을 복원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굴이라고 불러도 안 돼요. 일반적인 토굴은 불교 종교행위를 하지 않는 스님들이 그냥 뭐 농막이나 이런 데를 좀 수리해가지고 조용히 있는 수행처를 토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같이 사는 이 문화재 사찰의 정각들 중에 하나를 토굴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계종 스님들이 절대 사찰에 있는 건물을 자기가 쓴다고 해서 토굴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그 토굴이라 그러면 개인화 시키는 거잖아요. 칠장사의 나라의 그리고 조계종의 문화재인 그 정각을 자기의 토굴로 부르는 거는 그거는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8억을 들여서 토굴을 복원해라라고 한 것은 그 비전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매물을 가지고 다른 거를 지시한 매물을 가지고 그렇죠. 이거로 그냥 엮었다 이런 엮어서 자승의 또 하나의 소신공양의 증거로서 자살의 증거로서 지금 우겨놓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조계종의 어느 스님을 붙잡아서 어떤 절에 큰 절에 정각 하나를 토굴이라고 부르냐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보도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만 그거를 조계종에서 공식적으로 유서인 것처럼 발표를 하고 그 토굴이 비전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조계종은 자승의 죽음을 자화장 소신공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살로 계속 언론에 그리고 대국민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의 뭐 가스라이팅이죠. 이제 그 어떤 기사였는지 기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독자들, 그 시청자들의 좀 이해를 또 돕기 위해서 소개해주면 어떨까요? 네. 그 기사는 제가 지난 12월 1일에 썼던 뭐 자승 사망 화재 119 첫 신고 서울에서 걸려왔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그 11월 29일 저녁에 자승 스님이 화재로 사망했기 때문에 저는 소방에 신고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그 소방 상황 그 사고 상황 개요서가 언제나 올라와요. 그런 출동을 하면. 그래서 그 개요서를 보니까 칠장사 화재 관련해서 4건의 신고 접수가 있었다라고 적어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제 의원실을 통해서 좀 이 신고 접수 4건을 그 요청 드렸고 녹취록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요청을 드렸고 그 녹취 중 4건의 신고 중에 3건만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 한 건은 이제 문의해보니까 경찰에 지원 요청 신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건이 뭐 구체적인 그 신고자들의 신고였던 건데, 일단 첫 번째 신고자는 뭐 서울 논현동에서 전화드리는 건데요. 라면서 신고를 했어요. 저는 이 지점이 좀 의아했던 부분이었는데, 왜 최초 신고가 경기 안성에 있는 칠장사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그게 의문이죠, 사실은. 어떻게 알았을까? 뭐 이런 거죠. 뭐 자승 스님 쪽에서 뭐 죽기 직전에 그런 식으로 알려주셨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경찰에 신고를 하는 대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계종 측에 먼저 알렸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일단 확인된 거는 최초 신고자는 서울에 있었다 정도까지였습니다. 그 나머지 2건 같은 경우는 칠장사 내에서 신고를 했던 거죠? 네, 나머지 2건은 이제 한 건은 종무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신고를 한 거고, 그 직원은 지금 현장에 4명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고, 3번째 신고는 사실
그 절 관계자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현장에서 그 비전이 타고 있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그 첫 번째 제보자의 그 제일 초기 그 제보 내용 그것이 궁금하다라고 그 기자한테 박 기자한테 이거 여쭤봤는데 왜 그런 거죠? 그 이유는 그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면서 말 그대로 만약에 영상통화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면 진짜 긴밀한 사람일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여줬다는 자체가 저는 그 상황을 알리고 싶었을 거다. 그러면 본인의 죽음을 알리는 건 결국에는 불까지 질렀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 알 텐데. 그러니까 저는 죽기 싫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죽기 싫은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하소연하기 위해서 전화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죽어가면서 여러 통화를 했다라는 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고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다면 중요한 얘기였다면 죽어가면서 전화를 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통화 내용이 반드시 조사가 되어져야 된다. 왜? 사람이 문화재를 불질러가면서 현주 건전물을 불질러가면서 죽은 사람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어요? 조계종단이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부와의 관계도 좀 긴밀했고 왜 이분이 죽었을까라는 뭐 이런 좀 궁금증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10월 31일 날 우리가 그러니까 불교 광장이 불교 광장이라고 하는 조계종의 그 밖으로 따지면은 국회의원이라고 할 만한 81명 중에 많게는 77명, 77명, 적게는 이제 73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총무원에 밖으로 따지면 이제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위원으로 부를 수 있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 모두가 참가한 자리에서 자승이 우리는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해야 된다. 대선과 총선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윤석열 정부의 기독교 편향에 대한 인사들에 대한 그 갈등을 계속 고조를 시킵니다. 그게 종정스님, 그 다음에 교구본사 주지들, 그리고 총무원장, 그 다음에 종회의원들, 그 다음에 중앙신도회까지 나서서 윤석열 정부의 기독교와 카톨릭에 대한 종교 편향을 얘기를 해요. 불자들 씨가 말랐다. 장관도 하나도 없다. 대장도 하나도 없다. 라는 기사들을 불교신문에서 조계종의 기관지인 불교신문에서 장관도 대장도 불자들 씨가 말랐다라고 하는 헤드라인을 쓸 정도로 갈등을 고조시키다가 11월 27일 날 윤석열이 프랑스에서 귀국한 다음 날 자승이 갑자기 워워 하는 우리 대중적인 집회는 갖지 않을 거야. 그리고 논의를 해나가고 책임을 대선 때 약속했던 것을 지키게 견인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해라는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많이 후퇴했군요, 뒤로. 그 이틀 48시간도 안 돼서 갑자기 이 방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계종 누구도 이 죽음의 시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11월 11일 날 10년 동안 대학생 전법을 하겠다고 151억을 모았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191억을 모았는데 발표만 151억으로 했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전법 기금을 많이 모았거든요. 돈도 모으고 사람도 전법위원들을 600명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불교 동아리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살할 이유가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벌어졌고 그것을 서둘러서 조계종에서는 소신공약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 불가에서 뭐 좀 들리는 이야기들은 없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는데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제가 안 다루고 싶지만 그래도 총무원장을 2번씩이나 지냈던 사람이고 그리고 조계종의 실세로서 방금 말씀드렸지 불교광장을 좌지우지했던 총재였고 불교광장의 총재였고 동국대의 9천억의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것을 감시하는 기관이 건학위원회 총재였기 때문에 이분의 개인사는 개인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면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자승의 요 며칠간에 굉장히 개인사 때문에 예,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렇게 전원들이 좀 이렇게 예, 전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떤 거였는지 자승의 이 119 신고한 사람이 최초 신고자가 불러준 전화번호 있잖아요. 예. 네. 그 전화번호는 자승이 공식적으로 다른데 알린 폰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쓰고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요 근래 한 달여간의 통화 목록들 네. 그리고 통화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네. 그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이 얼마나 개인적인 그 대상자들 중에 개인적인 일들과 관련돼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죠. 왜냐하면 자승이 151억이나 모은 것처럼 은정재단이라고 하는 예. 은사 스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조계종의 시주돈으로 형성된 재산들이 개인사로 연결돼 있는 가족들한테 가면 조계종의 손해잖아요. 삼보정제가. 예. 그러기도 하고 1,000억이나 되는 은정재단의 재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승이 알게 모르게 관리하던 예. 이번에도 그 전법기금을 하면서 자승이 20억을 내놨어요. 예. 그러면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통장에 있던 현금 관리의 내용들도 그리고 금고에 있었던 내용들도 우리 밖으로 유출될 게 아니라 조계종으로 귀속돼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개인적인 걸 말씀드렸으니까 예. 이분이 조계종 총무장을 2번이나 하고 동국대 건학위원회 총재 그리고 불교광장의 총재, 봉은사 회주, 연주함 회주 그리고 맡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사장, 뭐 명예이사장이 됐건 실질적인 이사장이 됐건 직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적인 영역에서도 넓게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대선 전간에 승려대회를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게 적극적으로 밀어주기도 했고 그쪽에서는 다 뭐 1등 공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니고 있잖아요. 후로도 예. 그리고 본인의 유발상자인 이명배를 자신의 캠프에 사회의 그 소통 쪽으로도 밀어넣었던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정치권하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있었던 사람이고 최근까지도 예. 굉장히 활발하게 만나고 있었다고 정치 인사들과 정계 인사들을 만나고 있었다라고 조계종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죽음을 앞둔 그때 연간에 예, 예. 그 근시일에 만났던 사람들이 혹시라도 예. 죽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개도 하고 조사도 해야 되는 게 분명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였으면 국정원이 나서서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조계종에서 발표한 것만 봐도 네. 경찰이 압수수색 내지는 사건의 중요한 단서로 보이는 것들을 조계종에서 지금 입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훼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거기다가 방금도 얘기했듯이 조계종의 그 소신공양이라는 가이드라인을 경찰도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문화재 방화 그리고 현주 건조물 방화에 대한 사건인데 조계종의 종교적인 소신공양이라는 종교적인 프레임을 경찰이 묵인하고 있든지 아니면 넘어가지 못하고 있든지 한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의 방기 내지는 한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정원까지 와가지고 있으니까 경찰에서 국정원이 왔으면은 경찰보다는 더 위에서 상황을 컨트롤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그 지금까지의 전례상 그렇다 그러면 경찰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용산의 뜻이 담겨 있는 국정원의 컨트롤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용산은 뭘 감추고 싶고 뭘 컨트롤하고 싶은가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죠. 경찰 이제 수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계속 하셨는데요. 좀 정리해서 경찰은 지금 이 시각, 이 순간에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무엇을 수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점이 무슨 사건이든지 그렇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만약에 예. 자살이 아니라 예. 자살을 강요당했거나 아니면 타살이라고 한다면 예. 그리고 그것을 국정원과 경찰도 염두를 해놓고 수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예. 이 자승의 죽음으로써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가가 혐의자로 그렇겠죠.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자살로 벌써 결정을 해버린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러면 자살이라고 쳐도 예. 자살을 만약에 강요당했다면 예. 강한 것으로도 다각도로 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요 근래에 자승에 대한 동선 예. 그리고 만난 사람들 그리고 통화 내역들 예. 그리고 통화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예. 전혀 발표가 돼 있지 않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자승의 그날 행적 예. 적어도 어디서 기름통을 샀으며 예. 어디서 기름을 넣었으며 예. 그리고 그날 아침에 나가서 어디를 들렸다 어디로 들어갔으며 그 중에 누구를 만났는지에 예. 대한 거 정도는 밝혀줘도 되잖아요. CCTV를 공개를 했다고 한다면 네. 그날 정도 행적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자승처럼 큰 스님 대접을 받는 사람이 예. 직접 기름통을 사고 또 그 기름통에다가 기름을 넣고를 했다면 분명히 눈에 띄었을 것이고 그냥 공짜로 사지는 않았을 테니까 카드 내용만 어떤 봐도 카드로 네. 샀는지. 어딘지 금방이 특정이 될 거고 예.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떻게 뭐 해야 한다고 샀는지가 다른 사건 같으면 벌써 나왔을 건데 네.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국민들이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왜 조계종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지 경찰들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질문들을 언론에서 해야 되는데 언론에도 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언론은 그냥 조계종 발표만 지금 받아 써주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저는 언론들의 질문하지 못하는 예. 이 용기 없음에 용기 없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책임 방기죠. 언론 기자들한테 돈 주는 이유가 월급 받는 이유가 질문하라고 그렇죠. 궁금한 걸 대신 물어달라고 그렇죠. 그리고 모르고 있는 걸 알려달라고 사람들이 기사를 보는데 조계종에서 알려주는 것만 그냥 받아쓰기 할 거면 초등학생들한테 맡겨도 되죠. 받아쓰기만 할 것 같으면. 네. 스님 그 오늘 말씀 고마웠고요. 우리 그 박 기자도 옆에서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 기자님 덕에 녹취록 기사 때문에 그래도 사실에 조금 더 접근하게 된 것 같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그 마치기 전에 저도 홍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오마이TV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진우 스님과 함께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후원하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아래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10만인 크로 표현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고생하셨는데 함께 인사드릴까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